거기 53페이지 보면 자격증 같은 거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빌려줬다가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격증 땄어 이제. 근데 빌려줘서 근데 들켜버린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자격이 박탈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지. 형사처벌.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53페이지 보시면 위에 조문 읽어보시고요. 밑에 보면 반가로 3번이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 제재 나온 거 있죠? 자격 취소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나왔죠? 반가로 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등록 제도로 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만히 보면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아까 용어가 이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용어.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건이 한 문제 출제되고 확실하게 나오는 건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요것이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등록 기준. 확실하게 한 문제 나오는 건 요 세 부분입니다. 용어, 중개 대상 물건, 등록 기준 이렇게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등록 기준은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칠판에서 설명드리고 교재에서 볼 텐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면 자, 실, 사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 중개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이에요? 아니면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이라고 해도 틀려요. 무슨 교육이냐면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자, 실, 사. 자, 그런데요.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걸 받습니까? 누가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험 문제 묻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이걸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오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 시도지사. 1년입니다. 1년. 숫자 바꾼다고 또 뭐 2년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죠. 이게 사무실 확보하는데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에다 사무실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합법적인 건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등록하겠다. 등록해줄까? 안 해준다. 가건물에다가 사무실을 오픈하겠다? 안 된다. 가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는 사무실을 못 냅니다. 등록이 안 나요. 그래갖고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이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준공이 떨어졌을 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런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물 지을 때 처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 허가 받아갖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걸 착공이라고 부르고 다 지었을 때는 뭐예요? 준공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장을 만들죠. 그 다음에 그리고 등기,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건물 이렇게. 근데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으려면 최소한은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대장은 있잖아. 법에서 요구하는 선이 뭐예요? 대장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건축물 대장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도 등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원칙과 예외.
준공 상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준공이 돼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에다 내도 되고, 남의 건물을 갖다가 전세로 빌려도 되고, 월세로 빌려도 됩니다. 이 월세로 빌린다는 게 뭐예요? 임대차지, 임대차. 그 다음에 공짜로 빌리는 방법도 있어요. 공짜로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사용대차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용대차가 많이 나오죠. 사용대차로 확보해도 괜찮더라. 그런 뜻입니다. 공짜로 빌려 쓰는 거. 누가 이렇게 공짜로 빌려 쓸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공짜로 빌려 쓰는 경우가 나와요? 가족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관계도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공짜로 안 씁니다. 나중에 해보세요. 다 월세 있는 계약으로 체결하지.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동업할 때 나와요. 동업할 때.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B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A가 B하고 같은 학원 다녔는데 자격증을 못 딴 거죠. 나하고 같이 돈 벌자. 이렇게 동업을 제안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게를 요 A가 얻어요. 임차인이 A예요. 그래서 B한테 어떻게 해요? 가게를 갖다 쓰라고 빌려주게 되죠. 그러면 B는 사무실을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실무교육도 B가 받으면 돼요. 요렇게 된 상태라고. 그때 너가 써라 그냥. 월세 내지 말고 공짜로 내가 월세는 내가 낼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이걸 통해서 B라는 사람이 개공인 거죠. 등록하는 사람은 B지 A가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가 등록할 때 이때 사무실을 이런 식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 공짜로. 그때 나오는 제도, 방법이에요. 사용대차가. 그러니까 등록 신청해서 개공될 사람이 반드시 임대차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어떻게 해요? 적합해야 되겠다. 용도가 맞을 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죠? 건축법이라는 거 공법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그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요 건물도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아마 이거 학원이니까 뭐 이종 근생이나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이종 근생. 그러니까 우리 중개 사무실로 쓰려면 용도가 이종 근생에 들어가야 된다. 제2종 근생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반 업무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고 건축법 시행령이 나온다고. 둘 중에 하나. 그랬을 때 그 건물 자리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이게 용도가 안 맞으면 사무실 오픈을 못 해. 만약에 사무실에 그 건물의 용도가 판매 시설로 돼 있어. 판매 시설로 돼 있으면 다이소 같은 건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런데 판매 시설로 돼 있는 건축물에다가 중개 사무실을 오픈하겠어요? 그러면 등록이 안 난다고.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GS 그 주유소 옆에 보면 가끔씩 그 물건 파는 조그만 점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또 뭐 좀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 GS 뭐 이렇게 퇴직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모양이죠, 그걸. 그런데 그게 면적으로 봤을 때 조그매. 근데, 일종 근생이야, 거기가. 용도가. 그 건물 용도가. 일종 근생으로 돼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중개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오픈이 될까? 용도가 맞아야 될 텐데, 오픈할 수 있어요. 오픈했어요. 왜냐면, 일종 근생이다. 제1종 근생도 가능한데, 대신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 30제곱미터면 9평 남짓이요. 그 미만. 그러니까 조그마면 일종 근생이다. 그런데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사무실 낼 수 있다라고 건축법 시간에 나와. 건축법에. 건축법 좀 공부하라고. 그게 건축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중개 여기 책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 보통은 건축법 내용이니까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잘 몰라. 안 나오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될지는 몰라, 거기. 주유소 옆이니까. 근데 하여간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종 근생이나 또는 뭐예요? 일반 업무시설. 여기에 들어갔을 때 오픈할 수 있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고. 이게 중개사무실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업종도, 필라테스 이런 것도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됐을 때 그 관련해서 영업증이 나오는 거지. 무뚝대고 아무데나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너무 호응이 없어요. 너무. 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고, 어디 한 거예요, 도대체. 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59페이지.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59페이지요. 등록 기준 나온 거 있죠. 등록 절차라고 돼 있는데, 뭐, 기준이요, 기준. 거기 기준에 보면, 반가로 1번에요. 동그라미 1번. 실무 교육을 받았을 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제목만 보시고,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확보할 것. 동그라미 기억번. 원칙적으로다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놔야 된다. 이런 뜻이고, 가로 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 X, 불법 건축물 X, 무허가 건축물 X, 불법이나 무허가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건 오픈이 안 된다는 뜻이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 가시면 니은번에 예외라고 돼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이지만 어떻게 돼 있으면요. 준공이 떨어져 있으면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는 게 둘째 줄까지 나와 있고요. 셋째 줄에 보니까 그 확보할 때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뭐든 된다 이런 얘기지. 예, 그래서 시험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게 이제 주 포인트가 되냐면, 사용대차를 통해서 확보한 건물은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근데 가설 건축물, 가건물에다는 중개사무실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 교재는 뭐가 안 나왔냐면 이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없죠. 이종 근생의 동그라미 옆에다가 써두셔야지. 제2종 근생 아니면 뭐요?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종 근생도 되는데 이건 사실은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에 대해서 중개 실무에도 나올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종 근생일 때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30제곱미터 뭐요? 미만이에요, 미만. 조심할 건 최근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맞춰보세요. 중개 사무실은 1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면적이. 틀리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면적이 30평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30제곱미터 이상은 없다고, 세상에. 그쵸? 그런 없어. 면적에 대한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거 없다고. 근데 계속 있다고 뭐 2번, 3번씩 나와, 시험에. 없어. 근데 이제 요거는 그 반대죠. 30제곱미터 뭐요? 미만. 응? 그죠? 이걸 면적 제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만. 그러니까 이상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야. 미만은 있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법인요, 법인.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5글자를 암기하셔야 돼. 자실사 5회조 14만 이렇게 자실사 5회조 14만 이렇게 5글자.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따야 되고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놔야 돼. 등록에 필요한 3요소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자격증 누가 있어야 될까? 자격증? 법인 대표자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 어느 정도나 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3분의 1 이상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중개업 하려고 하니까 등록을 내래요. 등록을 내면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법인인 뭐가 되죠? 개업공인중개사. 이 타이틀이 붙어요. 등록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단순 법인하고 법인 개공은 다른 거. 등록이 나면 이렇게 이 이름이 붙는다고요. 그럴 적에 이 법인은 등록이 나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이 법인의 자, B라는 사람이 대표자예요. 법인의 대표이사. C, D, E 요 사람이 이사예요, 이사. 임원이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 대표 요 사람도 임원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고 나머지 임원이 3명이야. 그러면 이게 등록이 날라면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이거는 무조건. 예. 그 다음에 요 세 사람 중에서 최소한 몇 명 자격증이 있을 때 요게 등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3분의 1 이상이죠. 최소 몇 명? 1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3명의 3분의 1 이상이니까 1명부터 되는 거예요. 2명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4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C, D, E, F까지 4명이면 최소 몇 명? 2명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5명이면요? 5명도 2명. 6명은요? 2명입니다. 왜 이렇게 대답에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2명이요. 6명도 뭐요? 최소한 2명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1 이상이니까. 7명이 시험에 나왔어, 7명이. 그때는 3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 문제가 나왔을 때 저 3분의 1 이상을 따질 때 말이에요. 대표자를 포함해요? 제외시켜요?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포함으로 잘 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암기해버리자고요. 뭐 암기도 아니에요. 자, 제자에다가 요 3자죠? 그 다음에 여기 1자예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제삿날이다. 이렇게. 제삿날이다. 이게 원래 3이겠죠, 3? 예, 근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저도. 제삿날이다. 제3날, 제3날, 그죠? 날일로 보는 거고, 날일 이렇게 보는 거고. 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를 잘 물어보니까, 제3날, 제자가 중요해도, 제3날, 제3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C, D, E, F 4명인데, 요 4명 다 자격증 갖고 있는데, 대표자가 자격증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건, 요건 따로 두 번째 요건 이렇게 됩니다. 자, 실무교육 봅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을 누가 받으셔야 되냐? 실무교육 누가 받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아니 보니까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죠.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 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습니까? 받는 거야. 임원, 사원이 다 받는다. 분사무소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죠?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차릴 때는 실무교육 누가 받고? 책임자가 받고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는 실무교육을 법인일 때는 누가 받고? 임원, 사원, 전원이 받고. 근데 임원 중에 그 사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임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임원과 없는 임원은 신분의 차이가 나죠?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어디에 포함되고? 요구할 때 했어. 공인중개사인 임원은 어디에 포함되고? 소공에 포함되고. 증이 없는 임원은 어디에 포함되고? 보조원에 해당한다. 이런 거 했었죠? 그거 연결돼 있다고. 그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임원이지만, 높은 임원이지만 증을 갖고 있는 임원은 소공에 포함되니까 계약서를 막 써줄 수 있고, 같은 임원이지만 증이 없는 임원은 어떻게 해요? 보조원에 불과하니까 계약서를 못 써주고, 그거 구별하셔야지. 근데 어쨌거나 실무교육은요, 다 받고, 그러고요. 사무실 얻어놓은 거 요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5회조가 뭐냐. 이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인이 상법상 회사이거나, 요거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일 거,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설명드려봐요. 이거 나서 그 다음에 교재 볼 거야. 자, 뭐냐면, 일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려면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협동조합에 들어갈 것이다. 협동조합이 되면 된다. 협동조합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가고 플러스 자본금이 얼마 정도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 5천만 원 이상 되면 등록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려면 그 법인은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OX. 왜 X지요? 예. 이게 중개사법에 쫙 깔려있어, 이런 논리가. 선택사항으로 A 또는 B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A여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다니까, 아니면 B여야 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이걸 출제하겠지. 상법에 나오는 회사의 종류가 5종류가 있어.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으시면 돼. 그걸 틀리게 안 내기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있다는 거 이거 한번 들으시면 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요? 협동조합. 그런데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지.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제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기가 비영리 성격을 띤 조합이야. 근데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는 중개업을 하려는 법인 입장에서 보면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가 영리 활동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거야.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그래서 여기는 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가 중요한 거네. 그러면 만약에 유한회사야. 유한회사 있었다고 그랬죠. 유한회사인데 자본금이 4천만 원이야.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이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지? 유한회사는 괜찮은데 자본금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1억이야. 등록이 될까? 왜 안 되지? 자본금 빵빵한데 사회적 협동조합 요것은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 또는 요거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요렇게 해야 된다. 저것을 오해조라고 암기해 놓은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협동조합으로 나오는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오는지 잘 구별하시고 문제 푸셔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14만이에요. 이게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아까 봤던 게 우리는 어떤 걸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냐면 요렇게 해서 중개업하려고 등록을 하고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인에서 요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인회사가 되면 이게 14조, 우리 다음 주 정도 배울 거예요.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되면 7가지밖에 못 할 거니까 처음에 이거 등록을 받아줄 때도 이 법인은 우리는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라고 설립 목적을 정해놨을 건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정해놨는데 이 설립 목적으로 정한 것이 14조에 나오는 그 7가지 범위 안에서 설립 목적이 정해졌을 때 통과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등록되면 이것밖에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잘라버린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 법인인데 설립 목적이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이 돼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등록이 되겠냐 이게지. 이게 등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등록이 되려면 이 2가지가 다 어디에 나오는 것들로 구성돼야 돼요? 14조. 그 14조가 우리 교재 보면 60페이지 보시면 밑에 파란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참조해 보시면 60페이지 파란 박스. 자, 중개업 있습니까요, 거기? 몇 번에 몇 번? 1번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업 있나요?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 관한 상담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컨설팅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 2가지 다 있으니까 등록이 돼버리죠. 근데 만약에 A 법인이 목적이 3가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목적 3가지를 갖다가 정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 맞고 두 번째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이렇게. 세 번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운송업이라고 나와요. 정관에. 이 3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A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적에 등록이 될까 안 될까? 등록이? 네,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기 중개업은요. 1번에 나온 업무 14조 업무에 들어가는 거 맞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나오는데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요것도 들어가면. 그런데 운송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14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한 개라도 껴있으면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 말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조건이 이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 5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교재에서 60페이지 봅니다.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 보시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나왔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다만 협동조합 중에서 어디는 제외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그죠?
아까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해되셨을 거고,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14만이라고 암기했던 겁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이 동그라미 2번.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요 2번 내용을 맞추시려면 다음 주에 공부하는 요 박스 내용 14조 내용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암기를 해볼 거고,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이번에 3번 보시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맞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이렇게 됐죠. 대표자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 제3날, 제3날, 제3날 기억하시고, 제3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실무교육 얘기입니다. 대표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동그라미 4번요. 지금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고요. 분사무소를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이렇게요.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이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할 것. 그러면서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 전세, 임대차. 그 다음에 뭣도 돼요? 사용대차도 됩니다. 그런 걸 써놨죠? 여기까지가 이런 얘기인데 다 본 겁니다, 지금. 자, 결론. 여기 보시면 요새 보면 변호사도 막 중개발 하려고 난립니다. 변호사 할 때는 요 자실사, 이 등록 기준이죠?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변호사 할 때는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변호사 자격증 갖고 바로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도대체?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일지라도 중개 자격증을 따야 되죠. 변호사일지라도 실무교육을 협회 가서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3번, 4번 나온 게 변호사 얘기예요.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법무사, 아무개, 옆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같이 써져 있는 경우 가끔 보이셔요. 1층에도 그렇고. 변호사는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생겨요. 2층인데도 그죠? 변호사, 공인중개사, 정아무개 간판 달려있고 막 그래요. 세무사도 그렇고요. 변호사들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옛날보다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이번에는요. 특수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뭐냐 그러면 중개사법이 아니라 딴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 법인을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지역농협입니다. 응? 지역농협이 뭐예요? 단위농협, 성남농협 같은 지역농협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농협은 여기 나와 있는 자실사 5회조 14만 이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이 적용될까요? 네,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아까요. 변호사는 적용을 받고 특수법인은 적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수법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적용시켜버리면 이 지역농협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중개자격증을 따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지역농협의 원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등록 절차를 볼 텐데 책을 딱 놔둬버리시고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갖다가 밑줄을 긋고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자, 등록 절차. 등록이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가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갖출 거.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을 거. 이렇게 돼. 등록 기준 그럼 뭡니까 이게? 공통적인 거 3가지 있죠? 자격증 따고요. 실무교육 받고요. 사무실 얻어놓고요. 자실사.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할까요? 어디 쫓아가서 등록 신청합니까? 이렇게. 등록 신청 어디 가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가 등록관청이 될까요? 바로 시장 또요. 군수 또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조그만 시 얘기합니다.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이런 거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런 거 말고 큰 시장 말고 조그만 시장. 그래서 광명시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광명시장 여기 들어가죠? 근데 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
그럼 무조건 구청장입니다. 구가 있으면.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시에는 구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성남시장은 등록관청이 됩니까? 성남시는 구가 있습니다. 수정구, 분당구 구가 있으면 구청장. 없을 때만 시장이니까. 옆에 있는 과천시장은 등록관청이 될 수 있겠네요. 과천시에는 구가 없죠. 그런 거. 과천시장, 구리시장 이런 건데 고양시장은 등록관청이 돼요? 안 됩니다. 고양시에는 구, 일산, 동구 이런 구가 있잖아요. 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없을 때는 시장. 근데 전부 다 이게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사무실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광명에 사시지만 구로구에 가가지고 사무실 오픈한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뭐예요? 구로구청장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무실 기준. 이때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법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이거나 또는 뭐예요? 법인.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에 들어가는 거 맞죠? 외국 법인도 법인 맞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특수법인도 법인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뒤집어 얘기하면 공인중개사나 또는 법인 아닌 사람은 신청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요 공인중개사 여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가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외된다는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을 못하게 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인 채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면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는 사무실이 있는 동시에 자기 사무실 오픈하니까 동시에 두 군데 사무실에 발을 담그고 있게 됩니다. 이걸 이중 소속이라고 그러고 법에서는 금지시키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인 채 개공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니던 사무실에다 사표를 내고 자기 사무실 이번에 오픈합니다. 새로. 이건 됩니다. 그때는 사표를 내는 순간에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걸 소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지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런 말 나오면 현재를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는 낼까요? 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수수료 냅니다. 그죠? 그때는 요금을 뭘로 정하느냐? 광명시에 가서 등록합니다. 그 요금은 누가 정할까요? 뭘로 정할까요? 광명시 조례. 그죠?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그죠? 액수는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내야 되겠다. 구비서류. 자, 구비서류가 뭔지 생각해 보십니다. 요게 이걸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자실사, 저거 갖췄고 결격자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예요. 그러니까 원래 서류는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원래 이렇게 네 가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저걸 입증하는 거니까. 그런데 입증할 때 자격증 사본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을 하면 관청은 시도지사한테 신청자가 증이 있는지 없는지 인적사항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 등록 관청이 확인해요.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교육 받은 거, 사무실 얻어놓은 거 이런 것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자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전과 기록 같은 걸 알아보게 됩니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비서류는 두 개밖에 없죠. 실사입니다. 등록 기준 그러면 자실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구비서류 이렇게 하면 그냥 실사. 여기 한국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도 일단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죠. 구비서류가. 외국 사람도 원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실 얻어놔야 되고 결격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근데 입증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오픈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자격증 사본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지 이것도.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합니다. 이것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요 등록관청에서 신원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결격자 아닙니다라고 입증해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실 오픈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랬을 때는 그 미국 사람은 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확인 도장 받은 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 구청에 제출하는 거야. 또는 시청에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이 사람 결격자 아니에요 해서 도장 찍어준 거니까 믿어주죠. 그랬을 때 믿어주는 거지. 우리나라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원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등록 기준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요? 자, 실사라고 암기를 하시고 구비서류 그랬을 때는요. 줄여서 실사라고 암기하시고 외국 사람인데 라고 하면 늘어서 실사결 이렇게 구별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등록 신청이 들어갔을 때 관청은 심사를 합니다. 두 가지를 따져보겠죠. 보나마나 결격자 아닌지 그거요. 등록 기준 갖추었는지 이게 통과가 되면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 등록을 시켜주는 게 등록 대장에 이름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등록 대장을 갖다가 종이로 된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종이로 된 거 보관하기도 힘들고 안 하죠. 전자 문서로 된 걸로 한다고요. 예, 지금은 전자적으로 처리한다고. 예. 자, 이 등록인데 등록 대장에 이름을 딱 올리고 나서 신청자한테 됐어요 등록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등록의 통지는 등록된다고 알려주는 건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한 3, 4일 정도면 일단 결론이 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7일 내에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고 서면 통지하게 돼 있어요. 분쟁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했던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 설정이고 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활동하다가 사고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놔라 이런 거지. 그래서 등록관청에다가 보험에 들었을 때는 보험증서 복사본, 협회 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그 공제증서를 복사해가지고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는 보증 설정한 내용을 그 서류 갖고 확인하고서 눈으로 확인하고서 드디어 사무실에 걸 수 있는 등록증을 갖다가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사무실에다 걸고서 영업을 하시면 된다. 업소에 등록증을 걸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업무 개시. 일을 시작한다고요.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막 도장 찍고 중개활동하고 막 그럴 건데 거기다 찍을 도장에 대해서는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나 요 도장 찍겠어요 라고 등록을 시켜놓은 도장만 찍는 거야. 그래서 찍을 도장을 사전에 뭐요?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요? 인장 등록. 언제까지만 등록하면 되겠어요? 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지. 그리고 등록증 주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등록관청이 중개사협회에다가 자, 요번 달에 등록된 개공의 명단을 통보합니다. 명단을 통보해줘요. 아무개가 등록했다라고.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옛날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면 강제적으로 협회원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은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없잖아. 없어요. 그런데도 명단을 통보해요. 이거 유착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근데 하여간 조문이 살아있으니까 실제로 통보하고 자, 그래서 통보한다. 요게 등록 절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절차 요 설명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등록 절차 과정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 지위를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영업을 개시했을 때부터 이 사람이 개공이 되는 겁니까? 비로소? 아니죠. 등록증을 걸어놨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개공이 되는 겁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용어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 등록이 징표죠. 등록증이 없어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야.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야.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때 기준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등록되고 나서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증 설정은요. 등록되기 전에 합니까? 등록된 뒤에 합니까? 이거.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등록 후 보증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일 텐데 그 제출하는 구비서류에는 보증 설정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들어갈 리가 없죠. 등록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그럼 실무교육 같은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습니까? 등록 후에 실무교육을 받나요? 전에 실무교육을 받죠. 전에. 그래서 구비서류에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때가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 그죠? 자, 그런데 보증 설정 요것은 가만 보면 등록이 됐다는 것과 등록증을 받는다.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이론적으로는 시간차가 납니다. 등록됐다고 바로 등록증 주는 건 아니고 보증 설정돼 있다.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그게 확인되면 주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되면 등록증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자, 등록의 통지는 며칠 이내죠? 7일이고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 여부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교부해요. 이걸 7일 이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만 더 보고요. 이제 교재 밑줄을 그을 겁니다. 만약에 등록의 통지를 받고 바로 계약서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벌써 사무실 앞에 계약서 써달라고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써줬어.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까? 등록의 통지만 받고 바로 계약서를 써줬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까? 안 되는 것이 등록이 돼 있잖아 지금. 다만 잘했다는 건 아니죠.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보증 설정도 하고 이것도 걸어놓고 이것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안 한 것 때문에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법을 위반한 건 맞아. 그렇지만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죠. 등록 신청을 했어. 근데 공무원 말이 한 3일 있다 등록이 난다는 거야. 참지 못하고 계약서를 써주기 시작했어.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맞다는 거지. 아직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줘버리면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불안 꼴이 된다. 처벌 받습니다 이거. 교재를 빨리 보겠습니다. 교재는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58페이지부터요. 보도록 합니다. 58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등록 신청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앞부분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인증사에는 소속 공인인증사가 포함돼요? 제외돼요? 제외된다. 그거 중요하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쭉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미음번이 나와요. 미음번. 제일 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영업정지 받은 기간 중에 기분 나빠서 폐업할 수 있잖아요. 폐업을 말리진 않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폐업을 했다 손치더라도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 폐업까지만 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자, 넘어가시겠고요. 중간에 건 아까 했던 내용이고 쭉 가셔서 이제 어디 가시냐면 62페이지 갑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자, 위에 반가로 2번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그 전에 62페이지 가면 안 됩니다. 61페이지 가십니다. 61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밑에 반가로 1번이라고 있죠? 큰 별표 구비서류입니다. 제출서류예요. 실사 이렇게 암기했던 거죠. 동그라미 1번 가시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실이죠. 그 다음에 2번이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서류 이렇게 나오죠. 중개사무소 할 때 사자입니다. 실사. 사무소 확보서류가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 여권용 사진 나왔죠? 여권용 사진도 붙이는 사진 요거 나중에 등록증에 요거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잘 나온 사진으로 해야 되는 게 좋겠죠. 나중에 막 합격하고 나서 막 사진 안 나왔다고 바꾸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바꿔줍니다. 그때 가서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외국 사람일 때는 하나 추가되는 서류가 있지요. 뭐예요 그게? 자, 동그라미 4번에 첫 줄 외국인에다 밑줄을 딱 긋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외국 사람 할 때만 추가되는 서류. 자, 밑에 반가로 2번 가시면 수수료 납부라고 나옵니다. 수수료는 요금을 뭘로 정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반가로 2번 지자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에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등록의 통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호 개혁 공인인증사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 갖고 등록을 해주고 신청을 들어오면 막 개공이냐 공인 개공이냐 법인 개공이냐 이렇게 등록을 해준다고 구분해서 그리고 신청 받을 때부터 며칠 내 7일 내 등록 신청한 사람한테 서면 통지한다. 자, 가로 4번에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입니다.
다시 한번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등록관청은 나왔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증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가? 등록관청 거기를 바꿔서 낸다고요. 광역시장 그러면 안 돼요. 국장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최근에 2번 나온 거예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된다. 그죠? 지체 없이 교부. 7일 이내 교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번 갑니다. 밑에. 등록관청 또 나왔습니다.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해서 길게 나왔지만 통지서에 적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 통보해야 되겠다? 카페 통보해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누가 통보해줘요? 등록관청이.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별표 해두셨을 거예요.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 거기 보면 박스에 6개가 나와 있죠? 자, 요걸 칠판에 써서 암기합니다. 요게 뭐냐면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온 내용은 등록관청이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협회 통보사항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통보하도록 되는 게 6가지입니다. 6가지를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시도록 합니다.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등이요,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 휜 거 보이십니까? 휜 거? 여기. 다시 한번.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예. 저희 외할머니의 어머님, 상할머니라고 불렀었는데, 그 상할머니 분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죠.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시골에 계실 때부터 막 밭일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를 못 펴셔요. 기억자입니다, 기억자. 허리를 못 펴셔. 그래서 상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암기 방법. 이분 등은 고생을 많이 해서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자가 뭘까요? 박스에서 몇 번에 나온 겁니까? 이자? 이전 신고죠? 이전 신고 여기 가서 합니다. 등록관청. 그러면 협회에다가 알려주게 돼 있어요. 분자는요, 몇 번에 나옵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 몇 번? 2번.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가서 하죠? 그러면 어디에 알려준다? 협회. 등자 뭐예요? 등. 요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등. 요거잖아, 요거. 등록증을 교부하고서 등록관청이 어디에다가 통보한다? 협회. 요거잖아, 요거. 등록증을 교부하고서 요거. 협회 통보. 고자가 뭐예요? 요 등자는 몇 번에 있는 거 몇 번? 1번에 있는 거. 고자는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요거 이거 합니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몇 번? 3번.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다 관청에 가서 합니다. 그럼 협회 통보요. 자, 행자를 조금 조심하십니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누가 때리는 행정처분인가? 이게 행정처분인데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이에요.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뭐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뭐가 있어요? 좀 센 건 등록 취소고 좀 약한 것은 업무정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2가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협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2가지만 통보하는 겁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게 한 문제로 출제됐던 겁니다. 올해 또는 내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휘자가 뭐예요? 휘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어디 가세요? 등록관청. 그럼 어디에 통보해요? 협회. 6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협회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하나요? 지체 없이 통보합니까? 10일 이내 통보합니까? 다 틀립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숫자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합니까? 협회에 통보합니까? 이것들. 협회입니다. 협회. 국장한테 통보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기관장 바꾸는 거예요 또. 이거 이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암기하시고. 네.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제 문제 풀어보십니다. 65페이지 예제 문제. 자, 틀린 것을 했는데요. 나머지는 설명드릴 게 없고. 3번에 보면 분사무소 책임자는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만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아까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분사무소 책임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책임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3번에 틀린 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4번 보십니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된다? 맞죠?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7, 11 27의 문제네요. 3번 심의위원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4가지였었죠. 4가지가 뭐예요? 정책, 선점, 보, 시, 유 4가지인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시험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있을 때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여기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꿉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에 대해서만 따르는 거예요? 시험제도. 근데 여기는 뭐로 냈어요 지금? 보수 변경. 이걸 따를 필요는 없죠? 상관없습니다. 시도지사고. 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을 때 아니 위원이 자기가 보고서 올린 거야. 그것을 갖다가 채택할 건지 말 건지 지금 회의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용역 보고서를 낸 그 위원은 그 심의할 때, 의결할 때 들어가면 되겠어요? 빠져야지. 여러분이 심의위원이야. 여러분이 낸 보고서야. 근데 이걸 갖다 채택할지 말지를 거기서 이제 토의해가지고 결정해. 그럼 여러분한테 표결권을 주면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은 당연히 손들지. 찬성이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빼버려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제척이라는 표현을 써. 배척, 제척. 뭐 그 법률용어는 제척이에요. 뭐 배척되는 걸 의미해요.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틀린 건 3번입니다. 3번이 중요한 겁니다. 3번을 아셔야 돼. 자, 5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거요. 1번은요. O예요, X예요? 1번은. 5번의 1번은 X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요, 제외. 소용없어요. 안 껴줘요. 5천 이상이 어쩌고 필요 없어요. 자, 2번은요. OX, X. 가설 건축물 대장 시행 건물, 즉 가건물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는 오픈이 안 돼. X. 3번은요. O예요, X예요? X. 제삿날. 3분의 1 이상 제삿날. 4번은요. 법인이 중개업, 그 다음에 경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가 한 6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가 있으면 총 7가지 업무예요. 그게 바로 14조에 나온 업무란 말이야.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 5번은 O예요, 왜 X예요? 왜 X입니까? 지역농협이 대표적인 특수법인인데 등록 기준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죠. 6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6번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최근에 많이 나와요. 있다 없다 이거 할 때. 없다. 1번 X.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등록증 주기 전에 말이에요. 개설 등록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보증 설정했는지를 확인하고서 자 등록증을 줘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등록증 주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죠? 예. 요게 정답. 3번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 환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누가 줘야 돼? 광역시장이 등록증 줘요? 등록관청이지. 어디를 바꿀지 딱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광역시장 때문에 틀렸죠? 4번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권용 사진도 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 할 때 여기 보면 실사 이렇게 두 개로 암기했지만 요 사라는 게 여권용 사진이 있고 사무소 확보 서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다시 한번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5번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유통부 장관한테 통보한다.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협회 통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 등록 절차까지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4문제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4문제. 보통 이제 첫째 주에 뭐 공인중개사 뭐 2장까지 공인중개사 제도 뭐 여기까지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까지 해봤자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이번엔 진도를 좀 내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